안녕하세요, 유쾌한 가족 여러분. 유쾌한 전도 여행 톨킨입니다. 평생 직장의 신화가 깨어진 1998년. 저는 단지 수학여행을 못 가게 된 게 아쉬웠던 중학생이었습니다. 경제 같은 건 잘 모르는 나이였지만 그래도 그게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계속 어려워지는 회사 사정에 몇 년 후에는 회사에서 나오셔야 했고, 우린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로 꽤 오랫동안 생존했으니까요.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낸 저에게 첫 직장이란 힘들겠지만 평생 다니고 싶은 곳이었죠. 어떠해서가 아니라 그냥 첫 직장이라서요. 그러나 우리네 사랑이 그렇듯이 대개 첫사랑은 끝사랑이 될 수 없죠. 저도 몇 해 지나지 않아서 첫 직장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흘러 이곳 영국까지 이르렀죠. 라이트가 논문 쓰느라 바빠서 급히 편성한 이번 퇴사자 특집은 저에게는 좀 오래된 일기를 들춰보는 느낌입니다. 그날의 온도와 습도는 이제는 기억나지 않지만 펜에 힘을 담아서 꾹꾹 눌러쓴 각오들과 감정들, 그런 것들을 읽는 향수를 여러분에게도 불러일으킬지도 모르겠네요. 첫 곡 함께 하시죠. 남기훈의 인생 또 하나의 시편 23편. 때론 미친 척도 하고 가난 속에 살아도 분노와 원망 따위에 감정에 빠지지 않고 믿음과 용기로 기쁘게 나 살아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서러움의 시간에 치열한 전쟁과 같은 삶의 무게 눌려도 온전히 그분의 마음에 합하고 싶은 내 마음. 온갖 근심과 걱정 모두 그에게 모두 던져버리고 변함없이 그 뜻 가운데 사는 한 작은 인생이 되리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내가 음침한 골짜기 다녀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일세. 여호와는 내 목자니 내가 부족하니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내가 음침한 골짜기 다녀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지금 여러분은 톨킨, 루이스, 라이트의 유쾌한 전도 여행을 듣고 계십니다. 새롭게 하소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에는 못 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BY는 게스트로 못 나오는 팟캐스트 유쾌한 전도 여행. 오늘도 제 옆에는 이 여행의 중요한 컴패니언 루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루이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돌키님. 반갑습니다. 네, 또 늦은 밤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시간이 찾아왔죠? 네. 밤에 올빼미처럼 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몰래 숨어서 각자 방송하고 있는 처지가 좀 애처롭기 딱이 없는데, 새해도 되고 했는데 어떻게 지내시고 계십니까? 먼저 돌키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예의 바르시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영국에서 살고 있는 좀 버릇이 없었네요. 죄송합니다. 또 최근에 우리나라
잠깐 방문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아직도 이제 그 방문 중인데 이번 주말에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음, 어떻게 우리 둘째 아이도 이제 세상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비행이나 뭐 이런 건 괜찮으셨어요? 여정이 어떠셨어요? 이제 9개월 이제 됐는데 다행히 첫째보다는 좀 온순한 편이어서 같이 여행하기가 좀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또 첫째 때는 못 모르고 낮 비행기를 탔거든요. 아하, 시차를 고스란히 얼굴로 직격으로 맞으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좀 지혜롭게 밤 비행기를 선택해서 아이가 그래도 비행기 안에서 좀 잠을 자면서 올 수 있어서 낫겠거니 했는데 이 아이가 또 나름 또 정확한 바디 클락이 있는지 시차에 완전 실패하면서 아직까지도 시차 이제 한 2주 됐거든요. 온지. 근데 아직까지도 시차 적응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갈 때까지 시차 적응하다가 다시 돌아가면 또 시차 적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와 함께하는 여행은 사실은 웬만하면은 너무 장거리는 하지 않는 게 더 좋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해외 살면서 가족들과 볼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으니까 또 나이 드신 부모님들한테 또 이 갓난아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으니 네, 좀 어떤 부분 좀 불편함과 어려움을 좀 각오하면서 여행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랜만에 한국에 오니까 좀 달라지는 상황들이 체감이 되시나요? 느껴지시는 것들이 있으세요? 사실은 진짜 첫째 때는 이 첫째가 좀 예민한 캐릭터여서 별로 밖에 외출을 안 했어요. 어릴 때 왔을 때. 뭐 밖에만 나가면 막 울고 뭐 식당 가면 울고 이러니까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계속 집에 있다가 영국에 돌아갔던 기억이 나는데 둘째는 좀 온순한 캐릭터여서 그래도 좀 밖으로 이제 나다니려고 좀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너무 집에만 있는 것보다. 근데 그러면서 약간 깨닫게 되는 게 와, 한국이 진짜 이렇게 아이들한테 친화적인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허. 특히 9개월짜리 아기를 데리고 다니니까 아무래도 기저귀를 가는 일이 많잖아요. 뭐 그렇죠. 많게는 뭐 하루에 6, 뭐 갓난아기 때 10번도 갈고 지금은 이제 한 6, 7번 가는 것 같은데 기저귀를 갈 곳이 없습니다. 그 영국은 거의 모든 식당에 이 체인징 플레이스가 다 이제 별도로 화장실 안에 구비되어 있어요. 식당 안에요? 식당 화장실 안에. 쉽지 않네요.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데. 그래서 완전 보기 드물죠. 그래서 뭐 거의 웬만한 식당에는 다 이런 체인징 플레이스가 뭐 남녀 화장실 각각 한 개씩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고 남녀 평등을 위해서 아니면 기본적으로는 한 개씩은 무조건 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과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 기저귀를 어디에서 갈지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웬만하면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 나와서는 뭐 카페든 뭐 식당이든 이렇게 갈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이게, 예, 찾아봤어요. 그래서 종로구에 있는 어디를 이제 좀 돌아다니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종로구에 화장실 그 기저귀를 어디서 가야지 하고 이제 좀 찾아봤더니 이제 그 약간 공공정보로 나와 있더라고요. 기저귀 가리대가 있는 곳 종로구 안에. 네. 근데 충격적인 사실은 종로구 전체에 기저귀 가리대 또는 수유실이 같이 있는 곳이 13군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어린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게 좀 쉽지 않은 환경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엄마들은 사실은 뭐 대형 쇼핑몰 아니면 이제 스타필드 뭐 이런 그런 그렇죠. 데들이 아니면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이 맨날 뭐 대형 쇼핑몰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좀 다른 카페도 가고 싶고 식당도 가고 싶고 할 수 있는데 가면은 기저귀 갈 수 있는 데도 없고 가면은 또 애기가 울고 하면 사람들이 또 쳐다보고 눈치 받고 하니까 집에만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레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 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게 이제 저출산하고도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또 아이가 세상에 나왔을 때 좀 편안하고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여전히. 뭐 물론 많이 애를 쓰고 계시지만 국가에서도 그런 아쉬움들이 있는 건 또 사실인 것 같아요. 루이스님도 이제 둘째가 나오면서 이제 사실은
아내분께서 이제 직장을 그만두시게 됐잖아요. 그쵸? 네. 네. 그 뭐 첫째가 이제 또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이런 돌봄 문제가 사실 또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라고 들었어요. 그래도 굉장히 현실적인 거고, 음, 그렇죠. 이게, 아이가 어딘가에 이렇게 양육이나 이제 교육을 받고 나서 만약에 엄마 아빠가 둘 다 맞벌이인 경우는 사실 음, 오후 시간이 방임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뭔가 그러다 네, 보니까 아이들 학원을 계속 보낸다든지 뭐 음,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네, 참 복합적이고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일을 두 사람이 다 하게 되면 누군가 이제 양육자가 또 필요한 환경인데 사실 그 양육자를 음, 또 외부인을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은 지금 상황들이고. 음, 네. 그러게요. 참 그런 면들을 좀 이렇게 좀 새롭게 발견하는 좀 저의 한국 방문이 되었습니다. 네. X를 찾아서 X를 찾아서 오늘은 퇴사자 특집편으로 진행합니다. 루이스, X가 또 무슨 의미인지 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X는 우리 자크 엘룰이라는 프랑스의 그 신학자가 쓴 책 제목이죠. 뒤틀려진 기독교에 나오는 개념인데요. 우리나라가 아니죠. 전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크리스찬리티 본질에 대한 것들이 많이 변질되어 있다는 것들을 책에서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근원적이고 핵심적이고 기독교의 본질적인 사항이 과연 무엇인지를 되묻는 그 하나의 단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특정해서 뭐 X가 무엇이다라고 정의 내리기보다는 우리에게 오히려 질문을 던지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좀 뭐 어렵게 들릴 수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은 우리 각자에게 이 기독교가 어떤 의미를 갖고 그렇죠. 있는지를 좀 먼 나라, 먼 땅에 있는 자크 엘룰이라는 이미 작고하신 신학자가 책을 통해서 던지는 질문이라고. 화두를 던지신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루이스님, 우리의 첫 만남 네. 기억하십니까? 톨키님과의 첫 만남 기억합니다. 네. 우리가 아마 그 겨울이 이제 접어드는 10월 막바지쯤에 우리가 만났나요? 11월에 만났나요? 우리가 기억이 제일 가물가물합니다. 그 2008년이죠, 그쵸? 2009년입니다. 2009년 11월 1일이고요. 네. 우리가 그때 첫 만남을 가졌죠. 네. 그렇죠. 모 기독교 방송사에서 네, 그렇죠. 신입 직원 교육때 처음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려 이제 그 서울에 어쨌든 그 주거지가 없는 저를 위해서 또 심지어 이제 자신의 집 방 하나를 내주시면서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낮은 자를 또 섬기는 네, 기억이 나네요. 이제 본인은 이제 그렇게 예수님 네. 그래서 사실 그 모 기독교 방송사가 이제 홍대 이제 상수동에 있는 방송사였는데 저는 이제 한 1년 11개월을 있다가 퇴사를 했고 루이스님은 이제 저보다 조금 더 오래 계셨어요. 저는 한 4년 6개월 오래 정도를 계셨네요. 근데 목소리 들어도 되나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네. 네. 왜 그렇게 오래 계셨어요? 주님의 이끄심대로. 네. 이런 감성이 아니었는데 저한테 얘기할 때는 좋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사를 이제 퇴사한 분들을 오늘은 또 모시고 긴급하게 방송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 외에도 한 분을 더 모셨어요. 또 네. 저희 둘만 보이면 또 너무 아저씨 냄새 날까봐 조금 더 따뜻하고 또 네. 온유한 그렇죠. 또 인성을 가지시고 저희가 참 좋아했던 저희 좋아하는 네. 동기이기도 한 네. 우리 달래님을 우리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달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달래님. 우리 청취자분들 위해서 좀 간단하게 자기소개, 뭐 어떤 일 하고 계시고 또 뭐 현재 가족들이 있다면 또 어떻게 또 지내고 계신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톨킨 루이스님과 함께 사회 초년생 생활을 같이 시작했고요. 지금은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제주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에서는 공유 오피스랑 숙소 합쳐진 워케이션 그 공간을 남편과 함께 운영하고 있고요. 또 우리 12살, 10살, 8살 아이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와우.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정말 네. 대단하신 분이에요. 애국자를 넘어서 네. 정말 성공적인 엔터프리너이기도 하시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12살, 10살, 8살. 와. 그러니까, 서울도 네. 참 좋네요. 네. 근데 제주에서는 사실 명함은 못 내밉니다. 3명. 아, 그렇습니까? 네. 아, 4명은 그래요? 어떻게 루이스님도 제주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다른 얘기로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네. 좋습니다. 뭐 잠시 이제 옛날 이야기 우리가 하기도 했지만은 2009년 11월 이제 우리가 기독교 방송국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모두가 다 퇴사를 하고 각자의 또 삶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럼 다시 돌아가서 2009년 11월로 좀 시점을 되돌려 보면 두 분 왜 이 기독교 방송국이라는 곳을 첫 직장으로 선택하셨는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루이스님부터. 저요? 예. 당황스럽네요. 저는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해서 내가 내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다라면 내 청년의 삶을 그렇게 좀 온전히 바치고 싶다. 근데 이게 꼭 반드시 어떤 신학의 영역이라든지 교회의 울타리 영역이 아닌 사회의 영역에서 좀 겹쳐져, 그러니까 교집합적인 영역이 있다라면 네. 나는 그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마침 이제 기독교 방송이라는 카테고리가 방송 콘텐츠 산업군에 속해 있으면서도 또 타겟팅을 대외적으로는 믿지 않는 자, 대내적으로는 또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는 카테고리에 있다 보니 네. 과감하게 한번 시도를 하게 됐었던 거고요. 네. 그때 어느 직능으로 입사를 하셨었죠? PD요. 왜 그렇게 크게 웃으시죠? 네. 저는 그 뒤에 이제 루이스님이 방송국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아니까 네. 그래서 결국 방송 일을 하셨던가요? 했죠. 하긴 했습니다. 했습니까? 짧게 했습니다. 네. 뭐 PD를 하셨던 건가요? 아니요, 뭐 PD의 옆에서 이렇게 있었죠. 네. 네. 갑자기 웃다가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네. 알렌님은 혹시 왜 기독교 방송국을 첫 직장으로 택하셨나요? 저는 사실 전공이 영상 연출, 이제 컨텐츠 쪽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꿈이 영화 감독, PD 이런 게 꿈이었고 콘텐츠 제작에 관심이 많았는데 또 기독교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기독 방송국에 대한 생각도 거부감 없이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근데 그때 저희가 라디오 방송국만 했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그때 인터넷 방송 영상 방송이 시작된다는 소식에 이게 시작됐는데 좀 재밌는 일이 많을 것 같다. 그래서 머뭇거리지 않고 선택을 했었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면서. 대부분은 이제 자신의 앞일을 모르고 우리가 선택이라는 것들을 하게 되니까요. 약간 지금으로 치면 약간 비트코인 같은데 이제 투자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너무 죄송합니다.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비트코인 정도면 그래도 대박 아닐까요? 네. 안타깝게 이제 듣도 보도 못한 코인 투자한 케이스에 가깝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까 살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루이스님 이제 그 방송 직군으로 입사를 하셨는데 실제로는 이제 전혀 다른 임무들을 하셔야 했어요. 네. 처음에 맡으신 업무가 뭐였죠? 저는 이제
뭐 잡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회사의 전반적인 살림을 맡는 부서의 발령을 받았고, 네. 실은 이제 대부분의 아마 선교단체나 뭐 기독교 방송국들이 예외 없이 그럴 것 같은데, 일종의 어떤 순환보직을 좀 중시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개인의 전문성보다는 어떤 조직이 어떻게 함께 같은 미션을 가지고 가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또 대부분의 어떤 그런 미션과 방향성에 동의한 사람들이 저 같은 청년들이 이제 합류를 하기 때문에 뭐 기꺼이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네.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 이게 딱 그거 한마디로 정리가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그랬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이어서 가셨던 또 부서가 제 기억에는 이제 회장실, 그쵸? 네. 회장실 이제 비서로 몇 몇 년, 얼마나 계셨어요? 거기도 좀 있었지요. 그렇죠. 네네네. 거기 꽤 네. 계셨었고. 그렇죠. 나름 그래도 뭔가 회사의 중추적인 부서들을 또 역임하셨으면서, 지금은 또 나와 계십니다만. 그러면 달래님은 쭉 한 부서에만 계셨던 건가요? 네, 저는 사실 그 음. 톨킨님이 1년 11개월 계셨다 그랬잖아요. 네. 저는 바로 그 전에 한 1년 6개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짧게 있었는데 인생에서 가장 생각나는 평생 잊지 못하는. 평생 잊지 못한 사회 초년생 생활을 아주 뜨겁게 보낸 1년 6개월이어서 정말 그 미디어부 선배님들도 가끔 이제 퇴사하고 나서 만나서 얘기를 하면 어쩌다가 사회 초년생 생활을 뭐 이런 이제 농담으로 얘기를 하죠. 맞아요. 네.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업무 담당하셨던 것들 중에? 네, 뭐 프로그램 제작하셨던 것 중에 생각나는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행사라든가. 너무 기억에 많이 남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터넷 방송국 시스템이 없는 곳에서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그런 조직이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모든 게 새로운 기회였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선배님들도 다 처음이고 모든 상황이. 그래서 이게 돌아보니까 그 기회들이 사실 흔치 않았던 기회인 것 같아요. 다른 사회에 제가 나가보니까. 그래서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적으로는 되게 마음대로 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유도가 있긴 했어요. 좋네요. 오히려 크게 사실 물론 전체적인 기획과 방향은 다 나와 있긴 했죠. 그런 건 나와 있지만 그래도 주니어인 저한테는 그 정도의 자유도는 굉장히 충분했었다. 다만 그 조직의 비전과 그 비전이 어디까지이며 또 이걸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선배들이 좀 고민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선배님들이. 좋습니다. 뭐 루이스님 어떠세요? 루이스님이 이제 어쨌든 저희 중에서는 가장 좀 여러 부서를 거치신 편이거든요. 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많이 하시는데, 네. 어떤 게 궁금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일 생각나는 이제 업무가 있을까? 제일 생각나는 업무는 사실은 이제 우리 방송사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유관 어떤 이해관계자 스테이크홀더들을 굉장히 잘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있고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에 직원들이 전 직원들이 함께 하죠. 뭐 아시겠지만 어떤 특정 절기에 유관 기관들을 직원들이 다 직접 찾아가요. 그래서 인사를 다 드리죠. 다 경험하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행동이다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야기하세요. 바구니 배달이라고. 왜 바구니 배달이라고 말을 못해? 아니 뭐 죄졌습니까? 아니 뭐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게 저한테 되게 신선한 일이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그게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지만 또 돌아보면은 이게 그 조직이 어떻게 다른 조직 이해관계자들을 잘 소통하느냐를 또 배운 것 같아요. 이렇게 좋게 좀 포장을 하자면. 그러니까 소송 안 당하려고 너무 애를 쓰시는 것 같은. 걱정 마세요. 바구니 배달했다고 소송 안 당합니다. 네네네. 뭐 그런 기억이 났네요. 저도 근데 그 바구니 배달했던 거 생각이 많이 나요. 왜냐하면은 이제 특이하게 약간 추수감사절, 절기에 그다음에 부활절 이런 때 주로 바구니 배달에 나갔는데
저희 팀도 이제 바구니 배달 사건이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 와해되고 저도 지방으로 쫓겨나고 뭐 저의 사수도 지방으로 쫓겨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바구니 배달이 그만큼 이 방송사에서 얼만큼 중요한가를 보여준 대목이죠. 근데 아직까지 좀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을에 날씨 좋을 때 단풍 찌고 되게 날씨 좋은 가을 날에 사수랑 같이 이제 그 스타렉스였나요? 밴 같은 걸 몰고 막 경기도 막 차 몰고 다니면서 바구니 배달을 했던 그때 그 거리의 풍경이라든지 도로의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날 때가 많이 있었어요. 퇴사하고 난 그냥 뒤에. 사무실을 벗어나서 좋았고 사무실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좋았던 저는 것 사실은 같고. 네. 별로 그렇게 막 네. 이렇게 싫어라 하는 느낌은 아니었고 본인이 운전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쵸. 그러니까 좋았지. 그렇죠. 저는 운전면허증이 어. 장롱면허였으니까 무려 차장이셨던 저희 사수님께서 본인 사수가 얼마나 또 섬겨주신 건지를 알 수 그러니까요. 있고. 네. 저는 달래님께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제 기억에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지금 보면은 어찌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영역일 수 있는데 미디어를 다루시고 특히 우리 달래님 같은 경우 제 기억에는 이제 현장에서 카메라도 좀 다루시고 하면서 하는데 여성 직원들 저희가 치마 착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기억에 치마를 입고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느끼셨나 궁금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업무적으로는 너무 재밌고 그랬는데 힘든 점 중에 하나였죠, 당연히. 너무 이게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는 거에 있어서 이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치마를 입고 촬영한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앉았다 일어났다 그리고 막 진짜 그런 걸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 때문에 처음으로 그 예외 사항이 생기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좀 봐주셔가지고 그 공식적인 행사할 땐 치마를 입었고요. 저희가 나가서 촬영하거나 그럴 땐 바지 입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공식과 나가서 하는 거가? 공식에서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불편하게 조심하면서 세상에. 아유, 너무 애쓰셨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여자들이 생리휴가를 지금은 쓸 수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세대 10여 년 전에는 생리휴가 따위 없었고 어떤 그런 게 더 어려웠던 시절이기도 했고 더 보수적이었던 그 회사 안에서는 성 역할 같은 것들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말해도 되는 건가? 운영위원회 그것도 하나의 큰 그건데 운영위원회 저희가 조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좋잖아죠. 목요일 7시였나요? 기억하는데. 새벽부터 그거 아직도 한대요. 하겠죠. 네. 네.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그거는 아무리 해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죠, 사실은. 약간 그런 고착된 어쨌든 뭐 사실은 네. 이 방송국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이제 한국의 조직이라면은 아마 이런 고정되어 있는 성역할을 기준으로 하여서 일을 분담하고 하는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우리 일반 한국교회 안에서도 절기에 이렇게 그 한복 입는데 희한하게 그게 남성 집훈자들은 정장을 입고요. 네. 여성 집훈자들은 한복을 입고 뭔가 행사를 치르는 모습이 되게 좀 뭐랄까 아유 귀하면 그러면 남자 장로님들 한복 입으시지.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랑도 맞닿아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 유교적인 문화가 이제 교회 안에 약간 섞이면서 맞아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좀 이상하다. 왜냐면 또 우리 톨키님 같은 경우는 또 해외에 체류하고 계시니까 네. 그런 게 보일 거 아니에요. 영국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뭐 여성 분들이 이렇게 그런 게 있나요? 복장에 대한 어떤 규율? 한 100년 전에? 여왕시대. 100년 전에 있었겠죠. 네,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일들은 없죠. 사실은 또 생소하게 되게 이제 외부자로서 보이기도 하는데 한편으로 또 와서 보다 보면 좀 둔해져서 모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어디선가 사진에서 봤을 법한 풍경들이 그냥 재현되는 것 뿐이니까. 근데 다만 이제 그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또 괜찮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좀 불편해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우리가 다 퇴사를 했어요. 퇴사를 해서 이제 사실은 방송사에서 일을 했던 시간보다 아마 퇴사하고 다른 직장에서 혹은 뭐 다른 곳에서 커리어를 이어나간 시간들이 아마 더 길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 기독교 방송국과 일반 직장의 차이. 어떤 점이 제일 좀 와닿으셨어요? 먼저 달래님부터. 저는 음.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어허. 좀 충격적인데요. 음. 좀 반전일 수 있으나, 그러니까 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저도 이제 기독교 방송국을 그만두고 3개의 직장에서 일을 했어요. 저도 이직을 좀. 아, 근데 굉장히 극단적으로 IT 회사에서 맞아요. 아주 진보적이고 젊은 그 조직으로 가서 일을 해봤고, 또 완전 제주 로컬로 와서 로컬 안에서 진짜 좀 협소하게 일하는 조직에서도 일을 해봤는데, 네. 사실은 아침마다 정신교육하는 것도 비슷하고 아, 진짜요? 그 성과를 내야 하는 것도 비슷하고, 다만 다른 것은 그 회사의 미션이 어떤 메시지를 띠고 있느냐.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일을 실행하는 방식은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 성과를 내려면 이 한국 조직은 한국 사회는 조금 좀 빡세잖아요. 그래서 야근도 하고, 그리고 아침마다 대표의 잔소리도 듣고, 이렇게 해야만 굴러가는 사회가 아니었나, 제가 겪었을 때는. 그래서 저는 지나고 봤을 때 그 기독교 네. 방송국의 리더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했다는 생각밖에는 리더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그 룰이 명확하고 굉장히 그게 강하고, 그리고 그 실행하는 그 헤드들이 굉장히 충성도가 있고,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저는 자주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셔가지고. 어쨌든 팔로워로만 있으면은 그게 막 답답하고 막 부조리하고 그렇게만 여겨졌었는데, 좀 사회생활을 하고 저도 이제 시니어가 되고 이러면서 살짝 이해되는 부분들도 생기긴 했어요. 그럼 저는 이 시점에서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게, 이제 그 반대로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서두에 이제 X 얘기를 한 것처럼, 그럼 우리가 사실은 크리스천으로서 사실 그런 기대감들이 있잖아요. 뭔가 다를 것이다. 그런 기독교라는 어떤 울타리를 쓴 조직들은.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런 효율적인 부분, 당연히 중요하죠. 기업이 지속 가능해야 되고, 직원들 월급 줘야 되고, 효율을 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런 건 달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어떤 고민은 없으셨을까요? 기독교 방송국이. 본인이 이제 시니어가 되셨으니까, 그럼 나는 내가 시니어 크리스천 리더로서. 크리스천 리더로서. 저는 다만 그래서 비슷한 환경에서 내가 계속 일을 하고 이 한국 사회를 살아가지만, 저는 다만 스스로 계속 다짐하는 것은 정직하자예요. 정직하자. 정직하자. 내 하는 일에 정직하고 좀 솔직하고, 못하면 못한다고 인정하고, 이건 해주세요라고 부탁하고. 성과, 아까 쫄키님이 초반에 성과 그거 얘기하셨지만, 그런 것도 좀 솔직하게 실패했으면 실패했다고 얘기하고, 그럼 더 노력하자 하는 이런 어떤 이 일련의 작은 소통 과정도 저는 정직하게 일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는 있거든요. 뭐 루이스님은 어떠세요? 어떤 이제 심지어 이제 조금 더 좀 회사에서도 이제 조금 더 이제 미드레벨 이상의 포지션에서 지금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 건데, 뭐 방송국에 있을 때는 주니어였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기독교 방송국과 일반 직장의 차이, 어떤 점을 좀 가장 크게 느끼셨을까요? 차이요? 똑같아요? 아니, 원래님처럼? 차이가 있다면 아침마다 이제 체프를 그런 차이가 있고. 몇 시였죠? 아침 체플 몇 시였나요? 8시였나요? 7시였나요? 우리가 참 7시 반? 매일, 7시 반까지. 저 달래님이 말씀하신 그런 정직, 인터그리티라고 표현하나요, 보통?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공감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한 명의 크리스천으로서, 과거에 기독교 방송사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차별성이 없는 거였나? 이걸 좀 약간, 그래요? 네.
그때 퇴사하셨잖아요. 근데 뭐가 이렇게 뭔가 약간 미련이 있는 느낌인데. 미련이라기보다는 세상에 어떤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고 말씀을 굳이 따르자면 우리가 세상 본받지 말고 좀 그렇게 뭔가 차별화된 것들을 사람들이 기대. 왜냐면 그게 사실은 기독교의 어떤 본질이고 그걸 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 네. 똑같이 효율화를,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효율화를 한다라는 게 똑같이 그냥 십자가를 달아놓고 사업하는 거인가? 뭐 그런. 근데 뭐 기본적으로 드는 생각은 한국 교회도 그렇게 세상과 차별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놀라운 게 교회들도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교인 출석 교인 숫자 이를테면 그죠? 네. 헌금 당연히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약간 다 숫자에 이렇게 기반해가지고 뭔가를 본다는 게. 근데 사실 저는 조금 오히려 반대로 보는 것 같아요. 저는 훨씬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독교 방송국에서 일하는 방식들이. 저는 이제 이직을 어쨌든 한국에서 한번 했고, 그다음에 이제 영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훨씬 비효율적이죠. 의사결정 과정도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결제 라인을 도대체 몇 개를 타야 되는지 몰라요. 전통적인 조직에서 흔히 드러나는 문제가 그렇듯이. 그리고 그 결제 라인을 통과할 때마다 받아야 되는 저항도 너무 심하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반복되던 업무가 있다면 비교적 결제 라인을 통과하는 것이 쉽습니다만은 새로운 업무, 새로운 이제 뭔가 기획, 새로운 시도를 했을 경우에는 네, 유관부서들 결제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의 뭐 그거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거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고 지표를 관리하는 관점이나 차이도 사실은 방송국은 조금 불투명해요. 그냥 불투명해요. 수익이 나는 것과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청취자라든지 그 다음에 뭐 청취율이라든지 이런 조금 더 방송사의 방송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평가하는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취약하고 그리고 숫자를 강조하는 방식도 일반 사기업이랑은 조금 또 다른 것 같아요. 뭔가 뭐 일반 사기업에서는 어떤 이제 고를 두고 그리고 그 고를 달성했을 때 이제 컴펜세이션을 좀 주고 뭐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식인데 뭐 그런 것도 없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 될 때는 이제 또 사명이 중요한 것이요. 사명으로 해야지 어디 그런 걸 바라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무도 안 물어보시니까 제 스스로 답을 하자면 좀 큰 차이를 느꼈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우습게도 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기업에서 일을 할 때는 굉장히 개인 관계가 깔끔하거든요. 되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방송국은 뭔가 이렇게 막 다 얽혀 있어요. 뭐가 막 복잡해. 사람들도 복잡하고 사람들의 배경도 복잡하고 막 그리고 내 개인사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막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너무 관심이 많고 터치가 많고 막 잔소리가 많고 자기 일도 아닌데 막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든지 그거는 일반 기업에서는 진짜 상상 못하는 일이고 조금 더 그러니까 공동체에 가까운 모형인 거죠. 왜냐면 사실은 뭐 굳이 좋게 좀 포장을 하면은 사실은 그만큼 더 그러니까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이게 다 조직별로 그런 거 하셨잖아요. 팀별로 이렇게 왜 안 했나요? 하지 않았나? 했나요? 근데 저는 별로 그런 시간에 별로 의미를 늘 둔 적이 없어요. 그냥 굳이 뭐 차이가 있다면 그런 거겠죠. 조금 더 이제 개인의 영혼에 관심이 많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성과라는 게 분명히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기준이 명확치 않죠. 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많이 전파했다. 이게 계속 수치로 나와야 되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반 조직은 뭐 많이 팔았다. 뭘 많이 판매하고 아무튼 그 피드백이 있었다. 이런 게 되게 명확해서 그 성과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일 중심으로 돌아갔던 것 같은데 아까 루이스님이 말했던 것처럼 이 조직은 좀 공동체에 더 가까워서 조금 정치도 잘해야 되고 걔도 잘해야 되고 관계적인 측면에서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톨키님이 느끼시기에도 피로했던 거죠. 되게 쓸데없이 여겨지고 그렇죠. 저도 네. 그랬던
네. 전 뭐 MBTI를 맹신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인프제거든요. 그래서 음, 개인 관계에 굉장히 그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음, 어쨌든 아까 뭐 루이스님 잠시 이야기하셨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소위 이제 기독교 단체 혹은 회사가 흔히 이제 좀 비즈니스 에즈 미션 BAM의 관점에서 좀 이상적인 회사로 흔히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특히 주니어들 혹은 이제 사회 첫 발을 딛는 초년생 입장으로서는 실제 경험해보니 어떠세요? 이 기독교 방송국이 정말 BAM에 적합한 모델.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부분은 되게 명확한데, 그러니까 비즈니스 에즈 미션, 제가 이거는 경험을 해보고 나니, 사실 기독교 방송국은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뭐랄까, 그러니까 고객,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를 얘기할 때 고객 자체가 그 교인들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래야 이게 조직이 굴러가니까. 근데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실제로 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실제 창업한 기업들은 그 안에 어떤 조직의 기업 철학과 가치가 크리스천니티랑 맞닿아 있는 거지, 행태가 뭔가 기독교 복음 세일즈를 하는 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치를 추구하면서 회사 경영을 해가는 거지. 근데 기독교 방송국은 사실 컨텐츠가 기독교인 거지. 네. 비즈니스 자체는 지금 우리 계속 얘기 나오는 것들이, 그러니까 비즈니스의 어떤 방식이나 과정 자체가 그렇게 미션을 하지는 않다라는 게 우리 경험에서 나오는 거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이제 BAM에 적합하다기보다는 오히려 미션 에즈 비즈니스. 예. 그런 측면에 더 가깝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MAB네요, MAB. 달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완전히 루이스님 말에 공감을 하는데요. 주니어로서 저희가 그 조직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더 크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 모든 과정에서 저희가 처음 보는 사회인데 되게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이 다 저희가 흡수되는 시기인데 그 과정이 너무 괴리감이 드는 일들도 많고 사실. 그래서 저도 동일하게 적합하진 않다. 이것도 정말 컨텐츠로서 크리스천니티를 분명하게 그 메시지를 갖고 있고, 근데 이거를 셀링하는 방식이라던가 이거를 피드백 받는 방식은 BAM이라고 보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세대가 바뀌면 나아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니어였을 그 10년 전과 다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미들 레벨 혹은 시니어 레벨이 됐으니 그럼 좀 달라질까요? 우리가 만약에 그곳에 계속 있었더라면? 뭐 글쎄요, 사람 따라 다른 거 아닐까요? 또 우리 기수 중에는 아까 우리 이제 방송 녹음 시작하기 전에 루이스님이 나눠주신 것처럼 지사장 되시는 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조직 안에서 어쨌든 계속 계시다가 지사장 되시는 거니까 아마 비슷할 것 같거든요. 뭔가 크게 다른 무언가를 했다면 그 조직 안에서 지사장을 할 수 있을까? 네, 그런 퀘스천 마크는 좀 붙네요. 잘은 모릅니다만 다르기를 에너지가 바라야죠. 필요하죠. 네. 그 변화를 추구하려면 매일같이 싸우는 거로 네. 진짜 안다르크 같은 사람이면은 그게 정말 가능했을 것 같은데 그 환경에 계속 있으면 저도 그런 생각했거든요. 30대 중반인 내가 그 주니어로서 그 조직에 들어갔을 때 왠지 저도 그냥 많은 것들을 타협해서 지낼 것 같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아침마다 한복 입을 수 있지 뭐 입어주지 뭐 그죠. 막 주니어일 때 막 예민하고 민감한 내가 왜 한복 입어야 돼? 내가 왜 치마 입어야 돼? 막 이랬는데 지금은 여유가 이제 좀 살았다고 여유가 생기니 그래 한복 입어줄게. 그리고 내가 좀 서빙해줄게. 뭐 그 정도 내가 해줄 수 있어. 그렇죠. 근데 그거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다만 내가 만약에 뭐 라디오 PD였다면 여기에 힘을 쏟을 것 같긴 해요. 중요한 거 내가 정말 진심을 다해 쏟을 수 있는 거에 좀 에너지 분배를 하지 않았을까? 이거는 어차피 내가 힘들었던 부분 어차피 싸워도 안 될 거를 체념하지 않았을까? 좋습니다. 그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기독교 방송국이라는 곳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잘 사실은 모르겠어.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저는 영국 기준에서 이런 기독교 방송국이 영국은 그렇게 보편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BBC에 이제 뭐 그런 철치 오브 잉글랜드 소속의 이제 목사님이 나와서 코너를 진행하는 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약간 뭐 글을 읽어주거나 뭐 약간 이런 식의. 근데 따로 기독교 방송국이 막 독립적으로 이 정도 큰 규모로 사실 뭐 저희가 다녔던 기독교 방송국도 뭐 연 수익이나 매출 뭐 이런 부분에서 사실 적은 규모가 아니잖아요. 일반 사기업으로 비교했을 때도 이런 규모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도 음, 이게 그러니까 타겟 오디언스가 누구냐인데 기독교 음. 방송사가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미션은 뭐 Christ to the world by radio,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그러니까 전 세계에 뭐 이렇게 전한다라는 게 이미 한 4, 50년 전 그 당시 왜냐면 미디어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때는 그게 먹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때 이제 북방권 소위 말하는 이제 공산권 선교에 이제 사람이 못 넘어가니까 전파를 쏜다. 그거는 굉장히 맞는 말이고 옳은 방식이었으나 지금은 조금 어찌 보면 지금의 기독교 방송사들은 저는 제가 보기에는 교인들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 메인 미션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교인들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우린 존재합니다라고 하면은 좀 더 저는 이해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마치 그러니까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한다라고 하지만 내용이나 운영 방식이나 콘텐츠들을 보면은 교인들 얘기밖에 없는 것처럼 저는 사실 지금 좀 느껴져서 그 수출 지향적인 회사라고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홍보를 하는데 내수용인 거죠. 내수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사실 이거는 헤드단에서 서로 좀 논의를 해서 우리 지향점이 어디냐, 그러니까 이 방식이 맞냐를 좀 진지하게 좀 고민한다라면, 그러니까 방송국 자체가 뭐 존폐를 해야 된다를 떠나서, 그러니까 왜냐면 이미 수많은 그 FM 중개소들,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 다 갖고 있고 이 네트워크 있고 오래된 전통이 있고, 근데 사실 이것들이 너무 소중한 거라고 저는 소중한 자산들인데 이게 올바르게 쓰여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렇다면 교회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쓴다라고 메시지를 하던지. 근데 한편으로는 또 본격적으로 그럼 우리 내수 시장을 공략하겠습니다. 해버리는 순간 이미 내수 시장 안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과 다시 경쟁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수출용이야라고 했기 때문에 내수용에 있던 수많은 교회들이 그래 그럼 우리가 헌금도 하고 협력할게 하다가 이 안에서 갑자기 이제 경쟁자가 돼버리면 또 그게 그렇게 될지는 뭐 그런 생각이 짧게 스쳐갑니다. 달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독교 방송국 아직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두 가지 입장에서 생각이 드는데 제가 청취자라면 저도 그 루이스님 말에 완전 100% 공감하는 것은 기존 신앙인들에게 신앙심을 고취시키는 일로 굉장히 작용을 했던 것 같거든요. 제가 다녔을 때도. 뭐 찬양이 나오고 계속해서 목사님 말씀이 나오고 기존에 믿음이 있는 분들에게 이제 하루 종일 그 들을 수 있는 어떤 크리스천 컨텐츠가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정말 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어떤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네. 막 사연도 보내고 전화도 오고 그런 분들이 주 타겟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청취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필요했던 것 같고 기독교 방송국은 아예 진짜 믿지 않는 사람이 믿게 되는 일이라기보다는 전도되는 일이기보다는 그럼 결국 이제 아마 청취자분들이 제일 궁금하신 내용이 이제 결국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왜 퇴사했을까? 이유가 뭘까일 것 같아요. 일단 뭐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만들기 위해서 저부터 소개를 하자면은 저는 이제 나름 그 회사 요직에 있다가 그 박은희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지방 자천을 당하고 저의 사수도 이제 흩어지고 약간 저한테는 약간 드라마 미생 같은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따르던 이제 사수 오과장 같은 이제 회사에 되게 열심히 있는 이제 제 사수가 지방으로 쫓겨나고 뭐 저도 이제 지방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저를 보냈던 선배가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이제 지방으로 갈 때는 이제 방송 진흥으로 내려갔어요. PD로 내려갔으니까요. 그래서 PD로 내려갈 때 선배가 지방에 가면 오히려 좋을 것이다. 방송사의 조금 더 본질에 대해서 되게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 그래서 네가 좀 그런 것들을 꼭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 주셨던 선배 이야기가 아직 생각이 나요. 근데 막상 지방에 내려갔더니 이제
그 반대의 일에 좀 가까운 일들을 경험했는데 특히 이제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취합되는 내용 중에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회심한 사람들의 수를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뭐 그 루이스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 방송을 들으면서 회심을 매달마다 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을 수 없죠. 왜냐하면 내수용이니까요. 수출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사연이라는 것들이 그 회심한 사람들의 사연을 이제 적어서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이 이제 그래서 그 일을 담당하는 형이 마침 이제 휴가를 가서 제가 그 일을 땜빵하게 들어갔는데 이제 그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요약을 하면 되냐 그랬더니 그 형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저는 좀 심각하게 회의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우리가 그래도 소명감과 사명감과 또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일을 사역으로 감당하려고 들어왔는데 제가 월급 받는 일에 대해서 심각한 회의가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는 네. 그러니까 그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두 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PD로 입사를 했고 라디오 DJ가 되고 싶었고 네. 그걸로 제 전문성을 기르고 싶었지만 이제 부서가 물론 회사에서는 또 좋게 봐주시고 사실 예, 유망주였죠. 뭐 필요한 곳에 이제 네. 보직 배치를 해주셔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하고 저 스스로도 섬김의 마음으로 하다가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다 겪는 고민인데 전문성에 대한 고민이 되게 심각하게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로 앞으로 커리어 플랜을 짜해 나가고 내가 그 당시만 해도 이제 30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근데 커리어에 대한 되게 진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 마지막 보직이 있었던 부서가 지금은 아예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그 설교 방송의 CD와 테이프를 굽는 조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화로 이제 저 목사님 설교 저 테이프 받고 싶어요 그러면은 테이프를 굽는 거죠. 이게 지금은 이게 사실은 저는 이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완전 까먹고 있었는데 저작권 이슈도 있을 것 같고 그 일을 맡고 있던 차장님 같은 분이 지하실에 처박혀가지고 그거 굽고 계셨잖아요. 그거를 제가 맡게 됐었어요. 마지막에. 진짜. 저는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전문성에 대한 사실 좀 음. 회의가 많이 들었죠. 내가 대학 졸업해가지고 그러니까 다 비슷한 고민들 많이 하잖아요. 이런 일. 그러니까 물론 뭐 야 니네 복사부터 해야 돼 이런 거 있지만 그러기에는 이미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흘렀고 제 스스로 많이 회사의 어떤 방침에 따라서 많은 부서 이동이 있었는데 그 시점에 갔을 때가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면 나는 좀 다른 영역에서 내 전문성 그리고 아까 말한 그런 어떤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싶다라는 고민을 진지하게 하고 어떻게 또 다른 길이 열려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게 됐던 거죠. 사실 그런 게 아니었더라면 어찌 보면 조금 더 있지 않았을까. 4년 6개월 있었지만 5년은 있었을 수 있고 한 6개월 정도는 더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죠. 지금쯤 또 지사장이 되셨을 수 또. 그런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달래님은요? 저는 조직 내에서 사실 운이 좋게 업무에 맞는 업무를 그래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조직 문화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어떤 그 성 역할이 정해져 있고 저희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 만들어진 부서여서 모든 것이 새롭고 조금 또 라디오랑 영상 매체는 완전히 다른 부분도 많아서 좀 더 자유해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조차도 라디오랑 맥을 같이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좀 답답함도 있었고 그 이제 비전이 조금 안 보였다. 계속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의 기획과 방향성은 정해진 채로 내려오니까 전 어떻게 보면 촬영만 하다가 편집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서 막힘이 좀 보이긴 해서 좀 현타가 오긴 했죠. 이거를 계속 할 수 있을까 내가? 재미가 있을까? 물론 고생하면서 성장한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은데 그 다음 스텝이 보이지 않았고 너무 딱딱한 조직 문화에서 그 성 역할에 대해서 좀 반발감도 많이 있었다. 그래서 좀 더 자유로운 곳을 찾아서 가게 됐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유를 찾아서 떠난 김유정 도비처럼 9년이 떨치고 일어나셨던 우리 달래님. 그렇다면 이 달래님에게 저희가 있었던 이 순수 복음 방송이라는 곳 어떻게 복음을 좀 생각하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 순수 복음 방송이라는 사실은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우리는 이제 사실은 그 만든 분도 몰랐을 거예요. 이런 걸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생각하고 만든 개념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하고 하신 거인데 그게 몇십 년이 지속되니까 정말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브랜드 이미지가 됐죠. 그래서 사실 경영적으로 보면 되게 흥미로운 사례라고 늘 생각해요. 근데 이 순수 복음 방송에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좀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어려워요. 그래도 질문을 보면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이게 아까 그 전 질문으로 이어보자면 그 방송은 필요할까? 여기에서 이제 청취자로서는 기존에 믿고 있는 사람들이 더 신앙을 붙잡고 잘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업을 운영하고 리드하는 리더의 입장에서는 모호한 비전과 미션이 그러니까 이게 저희 때 있었을 때 이게 막 세계 어디든 닿는 라디오 방송이라는 걸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모호하게 해야만 그 시장성이 커지고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복음이라는 게 되게 잘 명시됐다기보다는 그냥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목사님들이 말하는 이 설교와 이런저런 찬양들을 이제 컨텐츠들을 약간 큰 기준 없이 멀리까지 보낸다는 거에 더 목표를 두고 보냈던 건 아닐까. 그래서 제가 그 복음을 그때 느꼈던 복음이 뭐지가 잘 정의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때 방송국은 진짜 뭘 복음으로 정의하고 있었을까? 진짜 그 군 뉴스로 정의하긴 했을까? 그런 의문은 들기는 했었어요. 근데 좀 신기했던 거는 이게 막 북한에서도 들을 수 있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거 진짠가요? 그거 진짜 맞나요? 그거는 진짜라고 생각해요. 뭐 그거 어쨌든 들은 거 기술적인 내가 문제니까. 들은 것도 거짓말이지. 네, 그런 건 좀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좋습니다. 사람들이 막 믿음이 생겨났다 막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런 부분은 우리의 영역은 아니겠구나. 어떤 성령님이 도와주셨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원래 좋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게 우리의 노력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이제 선물을 주셔서 그게 돼야 되는 거랑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하는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뭐 이렇게 주일학교에서 듣는다든지 꾸준하게 이렇게 누구한테 배운다든지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믿음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듣게 하는 측면에서는 어떤 이런 방송국이 좋은 매체로서 작용하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 복음이 진짜 무엇인지는 저도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또 방송국은 그 플랫폼인 거잖아요. 사실 그 스피커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방송을 진행하는 PDA가 메시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다양한 목사님들 그리고 혹은 찬양 사역자들의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게 좀 일치가 되고 서로 같은 데피니션을 가지고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개인 구원을 얘기하고 뭐 그런 지금 맥락을 좀 얘기하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개인 구원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복에 대해서만 소위 말하는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병 낫는 것만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근데 정작 방송사가 메시지하는 건 전파가 저 멀리까지 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혼재되어 있어서 맞아, 이게 사업적으로 더 네. 크게 나보다는 네, 돌아보니 그러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마지막 이제 질문은 사실 이제 우리 루이스와 저는 몇 번 우리가 이제 처음에 베이스 캠프 하면서
뭐 간단하게 서로 이야기했던 부분이긴 한데, 달래님에게는 그렇다면 현재 이제 제주도에서 세 아이 엄마로 또 엔터프리너로 멋지게 살아가시는 달래님에게는 현재 X는 좀 어떤 것이 X일까요? 이거 되게 어렵더라고요. 음. X라고 해서 뭐 어렵다기보다는 이게 예전에 그 10여 년 전에 저의 X와 지금의 X가 진짜 달라지긴 했구나 싶어서 그걸 어떻게 간단하게 내 안에서 정리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말씀과 찬양을 듣고 아니면 내가 막 찬양 집회 가서 너무 은혜롭게 찬양을 하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좋은 신앙인인가?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 계속 있거든요. 그런 좋은 예배를 계속 매일같이 내가 나가고 우리가 주니어 때 매일매일 체프를 드렸으나 진짜 내가 좋은 사람인가?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이제 매일 하거든요. 저는. 근데 저는 그래도 조금 요즘에 제주도 내려와서 잘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신앙적으로 네. 아주 작은 교회를 다녀요. 되게 작은 교회를 다니고 제주에도 큰 교회가 그래도 꽤 있고 편한 교회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랑 제가 작은 교회를 선택하고 다니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어려운 길을 걷기로 선택을 한 거는 같아요. 이미 한 신앙 교육가 20살 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지만 이만큼 우리가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신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만큼의 신앙 교육을 받을 만큼 받은 사람으로서 네. 주는 방법을 고민하고 또 흔쾌히 줄 아는 신앙인이 되는 그런 과정 자체가 요즘에 저의 교육입니다. 멋있다. 진짜 내가 예배를 서비스라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서비스를 내가 받으려고 하면 정말 저는 그 만족의 끝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도 그게 아니었던 것 같고 이제는 정말 내가 아무리 인부심 없어 내가 은혜를 못 받았어 이게 아니라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알고 보면 그래서 그걸 자꾸 상기하면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그냥 계속 어떻게 줄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지치지 않고 쿨하게 이거를 줄 수 있는 신앙이 될까 그 고민이 사실 요즘 되게 큽니다. 네. 너무 멋지네요. 주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기 때문에 또 새 아이를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만으로도 큰 진짜 서비스를 지금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다가 또 작은 교회에 가서 하나의 또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모습이 되게 멋있네요, 진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사실. 좀 사실 제가 이렇게 막 멋있는 척 얘기는 했는데 매주 인간적으로는 항상 현타가 오거든요. 나도 막 왜냐면 이렇게 옆 동네 되게 막 키즈 카페도 있고 막 잘 된 교회들 그리고 막 이 주일학교 선생님 엄청 많고 막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진짜 저기 보내고 싶다. 우리 애들도 저기 보내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눈에 보이는 그게 다가 아니라 이렇게 어쨌든 힘겹게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에 좀 선생님으로 섬기고 이런 모든 과정을 또 아이들이 보는 거기도 하고 또 진짜 그 작은 교회 목사님과 집사님들이 힘을 얻으시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서 좀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본주의의 마음으로 또 교회를 보면 그 옆 동네 교회 가는 게 맞지만 네. 거꾸로 가는 길이 예수님이 말한 길이니까 그거를 자꾸 상기하는 일이라는 게 그 신앙인의 인생이라는 게 너무 어렵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도도히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서 뭔가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길들은 그 곱절의 힘과 에너지가 필요한 법이니까요. 자, 이제
마무리를 이제 또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급하게 퇴사자 특집으로 이제 달래님과 루이스님을 모시고 진행하게 되는데 뭐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먼저 루이스님부터. 네, 오랜만에 달래님 얘기 나눠서 개인적으로 너무 기쁘고 또 이렇게 같은 시간대를 같이 경험했다라는 그 추억이 있다라는 게 너무 소중한 것 같고요. 그리고 헛되이 보낸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많이 치열하게 아프고 고민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흩어져서 또 예, 자양분이 됐던 것 같고 저는 그 생각 많이 나요. 우리 그 기나긴 항해를 떠나며 같이 부르면서 울면서 이렇게 처음에 막 뜨겁게 이렇게 파송받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그게 뭐 같은 어떤 사업자 안에 있지 않고 각자의 어떤 자리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또 주님이 예비하신 그 각자의 어떤 방식대로 하지만 같은 곳을 향해서 계속 항해를 하고 있다. 그런 동반자들이 있다라는 거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달래님은 어떠셨습니까? 네. 사실은 이 이렇게 팟캐스트 출연 제안을 딱 받자마자 너무 주마등처럼 그 시절을 막 이렇게 지나가면서 깜짝 놀랐어. 와, 내가 그 조직에 있었지. 그런 시간이 있었지. 이러면서. 근데 막상 이렇게 크리스처니티가 기반이 아닌 곳에서 사실 거의 10년 동안 일을 했고 그러면서 이렇게 동료와 신앙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사실 오빠들입니다마는 이렇게 편하게 같이 사회생활을 했는데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게 너무 너무 감사하고 값진 시간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랜만에 또 옛날 생각도 좀 나고 갑자기 기나긴 항해를 떠나며 루이스님이 이야기하니까 그런 손발에 오그라드는 순간들이 있었구나 싶어서 좀 닭살이 돋긴 했습니다만 모처럼 만에 또 두 분 이야기 웃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 또 이렇게 같이 녹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제주에서 엄마로서의 삶, 또 아내로서의 삶, 또 인간 달래님으로서의 삶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잊고 있었던 일기장 읽는 느낌 어떠셨습니까? 사실 루이스와도 방송은 하지만 옛날 이야기는 잘 하지 않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또 그의 세심한 기억력에 감탄하곤 했습니다. 그때보다는 훨씬 여유로워진 해석에 또 달래님의 이야기처럼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아직 방송사에 남아있을까 의문을 가지기도 했는데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지금의 달라진 여유가 그 당시의 해석을 달리 만드시는지. 저는 톨킨이었습니다. 이제 시즌1 마지막 방송 하나 남았네요. 다들 다음 방송까지 유쾌한 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전하는 우린 그의 제자 그의